자, 가자. 아. 자, 그래서 12번 숙제다. 12번. 12번 숙제. 17번도 숙제. 18번도 숙제. 그리고 19번은 그 그래프 들어가는 학교만 풀자. 자, 이제 20번으로 가겠다. 20번. 조마식. 자, 먼저 요 점화식 보면 자, 로그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자, 로그 an 곱하기 an 플러스 2랑 같이, 그치?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랑 같은 거지. 수열 a가 어떤 수열? 등비수열, 그지? 등비수열. 자, 근데 지금 첫 장이 1이었고 두 번째 장이 3이었잖아. 공비가 3인 거지. 첫 번째 장이 1이고 공비가 3이 등비수열이다. 자, 그럼 세 번째 장은 두 번째 장에다 공비 곱해주면 되지. 9 나온다. 그게 바로 m이네. 자, 그리고 요 수열 bn 보면 자, 요 점화식 인접하는 부항의 차가 일정하듯이 무슨 수열? 등차수열. 자, 그럼 공차가 얼마인 등차수열? 공차가 2인 등차수열. 그래서 자, 수열 bn은 공차가 2고 첫 번째 항이 3인 등차수열이다. 자, 그 등차수열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지.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중항을 이용해서 표현해야지. 중항이 몇 번째? 5번째. 더하려는 한계에서 9개. 5번째 항 구하면 끝난다.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4개 더해주면 되지. 3 더하기 8. 그다음 99다. 99. 이게 21번 숙제. 숙제 얼마 없어. 자, 그리고 22번 풀 건데, 자, 22번의 별표 지자. 22번의 별표. 자, 22번 풀기 전에 까먹었을 것 같아서 개비수열 복습하겠다. 자, 내가 어떤 값을 갭이라고 불렀지? 인접하는 부항의 b, 그걸 갭이라고 불렀지. 인접하는 부항의 b. 예를 들면 a1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a4, a의 n-1분의 an. 자, 이런 값들을 갭이라고 불렀지. 자, 그리고 요 갭이의 값들을 항으로 갖는 수열을 갭이수열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요 값이 갭이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되고,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n-1번째 항이 되는 거지. 되는가? 자, 요 갭이수열의 값들을 이용해서 수열 an의 각각의 항들을 한번 표현해 보면, 자, 두 번째 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첫 번째 항 곱하기 b1, 그치?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b1 곱하기 b2,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b1 곱하기 b2 곱하기 b3. 그렇다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b1부터 b의 n-1까지를 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항 곱하기 B1부터 B의 n-1까지 곱.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개비수열의 일반항을 알면 B1부터 B의 n-1까지의 곱을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게 계산이 되면 뭘 구할 수 있어?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치? 개비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지면 수열의 일반항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개비수열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그냥 그 수열의 일반항을 계산하는 용도로만 쓴다. 오케이? 이해되는가? 이 개비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수열 AN으로부터 파생된 수열이지. 그치?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거야. 개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니? 자, 봐봐. n-1번장이 A의 n-1분의 AN이었지. 그치? 그렇다면 n번장은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이겠네. 이해돼? 이게 바로 개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알아놔야 돼. 오케이? 인접하는 중앙의 B의 값들을 개비라고 부르고 그 값들을 항으로 갖는 수열을 개비수열이라고 한다. 개비수열을 통해서 뭘 표현할 수 있다? 그 수열의 항들을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첫 번째 곱하기 B1, 세 번째, 첫 번째 곱하기 B1, B2, 네 번째, 첫 번째 곱하기 B1, B2, B3. 그러니까 n번째는 첫 번째에다가 B1부터 B의 n-1까지 모두를 다 곱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개비수열의 일반항을 알면 이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열의 일반항을 계산할 수 있다. 개비수열,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용도로 쓰인다. 오케이? 얘는 주인공이 아니다.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본질이야. 오케이? 수박 껍질, 수박 속. 어? 알겠지? 그렇다면 자, 요거를 이용해서 22번 풀어보면 자, 저만씩 봐봐. AN 넘겨주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 N 나오지. 이게 뭐니? 개비수열의 일반항. 그치? 이게 개비수열의 일반항이지. 개비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진 문제인데. 그치? 자, 그러면 그 수열의 일반항을 계산할 수가 있겠지. 자, 우리가 요 개비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이 개념 설명 복습해 줄 때 BN이라고 표기했었지. BN이라고 표기해서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표기해 볼게. 첫 번째에다가 B1부터 B의 n-1까지를 곱해주면 되지. 그치? 자, 첫 번째 항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고 B1은 얼마니? 1, B2는 2, B3는 3, B의 n-1은 n-1. 즉 얘는 1부터 n-1까지의 곱이네. n-1 팩토리얼이다. 오케이? 1부터 n-1까지의 곱 n-1 팩이다. 알겠지? 보여서 봤어? 개비수열의 일반항을 통해서 수열의 일반항 구한 거? 이게 목적이야. 자, 그러면 A1은 얼마? 문제에서 1이라고 했고, 자, A2는 그러면 몇 팩인 거야? 1팩이지. 1팩이니까 얼마? 1. A3은 2팩이니까 1 곱하기 2. 자, A4는 3팩이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자, A5는 4팩이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자, A6은 5팩이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를 합을 12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자, 근데 이거 잘 봐봐. 여섯 번째 항 5팩20. 이게 얼마야? 120. 5팩 120. 그럼 여섯 번째 항부터는 다 5팩을 포함하지. 여섯 번째 항부터는 모듈이 다 무슨 배수? 120의 배수.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 합은 결국에는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을 다시 첫 번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 합을 120으로 나눈 나머지는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을 120으로 나눈 나머지랑 같겠지. 여섯 번째 항부터는 120의 배수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 24, 30, 34. 답이 34. 오케이? 여섯 번째 항부터는 다 5팩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5팩이 120. 그래서 여섯 번째 항부터는 다 120이다. 여섯 번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는 다 120. 120의 배수야.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 합을 120으로 나눈 나머지는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을 120으로 나눈 나머지랑 같을 수밖에 없지. 이걸 전에 프린트에서 한번 했었지, 그지? 자, 그리고 23번. 이거 무슨 수열이었어, 이거? 조화 수열 기억나나? 역수가 등차 수열? 이 형태 보고 좀 알아놔야 돼. 자, 내가 이거 뭐 할 거냐면 역수 취해줄 거야. 역수 취해주면 좌변은 an 플러스 1분의 1, 우변은 an분의 3an 더하기 1. 그러면 an분의 1 더하기 3이지. an분의 1 더하기 3. 이해되니? 그럼 역수가 등차 수열이 있네. 아직도 헷갈리면 치환한다. 자, 얘를 내가 bn이라고 치환하면 얘는 bn 플러스 1이지. 그럼 bn 플러스 1이 뭐랑 같아? bn 더하기 3이랑 같지. 수열 bn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자, 그럼 수열 bn의 20번째 항은 수열 bn의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19개 더해주면 되지. 그치? 자, 내 수열 bn의 첫 번째 항이 얼마야? 2분의 1의 역수니까 2. 공차 19개는 57이지. 59가 나오고 그 수열 bn의 20번째 항은 수열 an의 20번째 항의 역수랑 같지. 얘가 얼마? 59분의 1이래. 그래서 이런 형태, 이게 조화수열입니다. 형태를 조금 이렇게 하시게. 이렇게 유리식골 보이면 한번 역수 취해보자. 알지? 자, 그러면 내가 문제를 몇 개 풀 시간을 줄 거거든. 한 3개? 3개 정도 풀고